이른 아침 이상철의 집 거실에는 어색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어젯밤 지역의 독립선언 이후 가족 모두가 각자 다른 생각에 잠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다정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계속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혁이가 정말 집을 나간다는 건가? 다정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큰아들이 독립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혼자 살림을 차리는 것이 걱정되었습니다. 여보, 지혁이 얘기 어떻게 생각해요? 다정이 이상철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상철은 신문을 보는 척하면서도 실제로는 한 글자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젯밤부터 계속 지혁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나가는 순간 돈 모으는 건 물 건너간 거라. 이상철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요즘 집값이 얼마인데 혼자 월세라도 내려면 얼마나 나가겠어. 이상철의 목소리에는 33년간 한 회사에서 성실히 일하며 가족을 부양해온 가장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혁이가 아무리 회사에서 잘 나간다고 해도 아직 대리 아니야. 혼자 살면서 용돈까지 쓰려면 저축은 꿈도 못 꿔. 이상철의 말에는 현실적인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자신이 정년퇴직을 했지만 아직 88세인 어머니 조옥래를 모시고 있고 지환과 수빈도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지혁이 나이가. 다정이 말을 이으려 했지만 이상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이가 뭐가 중요해. 경제적 기반이 확실해야 독립하는 거지. 이상철의 확고한 신념이었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방식 그대로 자식들도 안정적인 기반을 다진 후에 독립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지혁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정갈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지만 표정에는 어젯밤의 여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안녕하세요. 지혁이 예의 바르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혁아, 어젯밤 얘기 말인데. 이상철이 신문을 내려놓으며 지혁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맞습니다. 지혁이 의외로 순순히 대답했습니다. 제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 이상철과 다정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어젯밤의 강한 의지와는 다른 지혁의 모습에 당황스러워했습니다. 그럼 독립은 포기하는 거야? 다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포기하는 건 아니고. 지혁이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좀 더 신중하게 준비해 보겠습니다. 지혁의 대답에 이상철의 표정이 약간 누그러졌습니다. 그래, 그게 맞지. 무작정 나가봤자 고생만 하는 거야. 하지만 지혁의 마음속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미 계약서에 도장까지 찍었는데. 지혁은 어젯밤 충동적으로 원룸 계약을 맞춰둔 상태였습니다. 부모님께 독립 의사를 밝히기 전에 이미 실행에 옮겨버린 것입니다. 다음 주면 이사 들어가야 하는데. 지혁의 속마음과 겉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부모님을 안심시키기 위해 한 발 물러서는 척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이미 독립 준비를 완료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지환이 잠옷 차림으로 거실에 나타났습니다. 평소보다 늦게 일어난 지환의 머리는 산발이었고 아직 잠이 덜 깬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진지한 얘기해요? 지환이 하품을 하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지혁이 독립 얘기. 다정이 대답했습니다. 지환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어젯밤 형의 독립 선언을 들었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아, 그 얘기요? 지환이 갑자기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형, 그럼 나 먼저 결혼해도 되겠네? 지환의 예상치 못한 발언에 가족들이 모두 놀랐습니다. 뭔 소리야, 지환아. 이상철이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형이 독립도 못하는 상황에서 결혼이 무슨. 왜요? 형이 독립 안 한다면서요? 지환이 능청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차남인 제가 먼저 결혼하면 되잖아요. 지환의 논리에 이상철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장남이 먼저 결혼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지환의 말도 일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환아, 너 지금 사귀는 사람도 없잖아. 다정이 현실적으로 지적했습니다. 그건 만들면 되죠. 지환이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형처럼 독립이나 결혼을 미루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지환의 말에는 평소 형에 대한 라이벌 의식이 섞여 있었습니다. 언제나 모범생이었던 지혁에 비해 자신은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한다고 생각해왔기 때문입니다. 지환이 말도 맞네. 조옥래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88세의 할머니는 아침 식사를 하면서 조용히 가족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너무 늦게 결혼하는 것 같아. 조옥래의 말에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할머니 시대에는 20 넘으면 다 결혼했는데 할머니 요즘은 시대가 달라졌어요. 지역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경제적 준비도 해야 하고 커리어도 쌓아야 하고. 커리어? 조옥래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게 뭐 그리 중요해? 가정을 꾸리고 아이 낳고 키우는 게 사람 사는 이치 아니야? 할머니의 전통적인 가치관이 드러났습니다. 할머니 말씀도 맞지만 다정이 중재하려 했습니다. 요즘은 집값도 비싸고 양육비도 많이 들어서 그럴수록 더 빨리 시작해야지. 조옥래가 지팡이로 바닥을 툭툭 쳤습니다. 늦게 시작하면 더 어려워져. 그때 수빈이 세련된 옷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24세의 막내딸은 패션 크리에이터답게 아침부터 완벽한 스타일링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하는데 이렇게 시끄러워요? 수빈이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역 오빠 독립이랑 지환 오빠 결혼 얘기. 다정이 설명했습니다. 수빈의 눈에 관심이 번뜩였습니다. 오, 드디어 오빠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네요. 수빈이 두 손을 치며 기뻐했습니다. 지역 오빠 정말 독립하는 거예요? 수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오빠가 혼자 사는 모습 상상이 안 가는데? 요리는 할 줄 알아요? 야, 수빈아, 나 그 정도는 할 줄 안다. 지역이 약간 자존심이 상한 듯 대답했습니다. 정말이요? 라면 말고 진짜 요리 말이에요? 수빈이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계란 후라이나 김치볶음밥 정도는. 오빠, 그거 요리 아니에요. 수빈이 깔깔 웃었습니다. 독립하면 배달 음식만 먹게 될 것 같은데? 수빈이 말이 맞네. 다정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역이가 집에서 요리하는 거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독립은 좀 더 준비하고 하라는 거야. 이상철이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지환이도 마찬가지고. 결혼하고 싶으면 제대로 준비해야지. 아, 지환 오빠도 결혼한다고 했어요? 수빈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빠 혹시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수빈의 직접적인 질문에 지환이 당황했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 그럼 소개팅이라도 해야겠네요. 수빈이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크리에이터 일하면서 만난 언니들 중에 괜찮은 분들 있어요. 수빈아, 너무 서두르지 마. 다정이 말렸습니다. 그래도 관심 있으면 소개해줄 수 있어요. 수빈이 지환에게 윙크했습니다. 오빠 어떤 스타일 좋아해요? 수빈아. 지환이 부끄러워하며 말을 흐렸습니다. 괜찮아요, 오빠. 요즘은 다 이런 식으로 만나는 거라고요. 수빈의 현실적이면서도 따뜻한 조언이었습니다. 저도 결혼정보회사 다니면서 느낀 건데 기다리기만 하면 안 되더라고요. 수빈이가 제일 현실적이네. 조옥래가 감탄했습니다. 막내가 오히려 제일 철이 든 것 같아. 할머니, 요즘 시대에는 빨리 준비해야 해요. 수빈이 할머니께 애교를 부렸습니다. 특히 좋은 조건의 남자는 경쟁이 치열하거든요. 수빈의 계산적인 면모가 드러났지만 가족들에게는 애정 어린 관심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데 지역 오빠는 진짜 언제 독립할 거예요? 수빈이 형을 바라보며 궁금해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지역이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오빠, 너무 신중한 것도 좋지 않아요. 수빈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가끔은 과감하게 결정하는 것도 필요해요. 수빈의 조언에 지역이 깊이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실제로는 이미 과감한 결정을 내린 상태였지만 가족들 앞에서는 아직 말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 사이에 따뜻하면서도 복잡한 분위기가 흘렸습니다. 각자의 미래에 대한 고민과 걱정, 그리고 서로에 대한 애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자, 이제 그만하고 아침 먹자. 이상철이 분위기를 정리하려 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너무 진지한 얘기만 했네. 하지만 각자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역은 이미 계약한 집에 대한 죄책감과 부담감을 느꼈고, 지환은 형에 대한 라이벌 의식과 결혼에 대한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수빈은 오빠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과 함께 자신의 현실적인 계획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상철과 다정은 자식들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 깊어졌습니다. 조옥래만이 조용히 식사를 하면서 가족들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88년을 살아온 할머니의 눈에는 젊은 세대들의 고민이 어떻게 보일까요?
아침 식사가 끝나고 각자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가족들 사이에는 어젯밤과는 다른 새로운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지역의 독립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가치관과 미래에 대한 문제로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이상철은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직장 면접을 위한 건강검진 날이었습니다. 정년 퇴직 후 동종업계 고문직으로 재취업할 계획이었고 회사에서 요구한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상철님 안녕하세요. 간호사가 친절하게 인사했습니다. 오늘 종합검진 받으러 오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철이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33년간 회사 생활을 하면서 몸에 밴 예의 바른 태도였습니다. 체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철은 차분하게 검사를 받았습니다. 흉부 X선, 심전도, 혈액 검사까지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부 초음파 검사 받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철은 별다른 걱정 없이 검사실로 들어갔습니다. 평소 건강에 자신 있었고 정기검진에서도 특별한 이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네, 젤 바르겠습니다. 차가울 수 있어요. 의사가 복부 초음파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상적인 검사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의사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잠깐만요. 의사가 다른 각도에서 다시 초음파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한 곳을 유독 자세히 들여다보며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이상철의 마음에 불안감이 스쳤습니다. 혹시 뭔가 이상한 게 있나요? 이상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추가 검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사의 대답에 이상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추가 검사요? 복부에 조금 더 정밀하게 봐야 할 부분이 있어서요. 의사가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CT 촬영을 한 번 더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철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33년간 성실히 일하면서 건강관리에 소홀했던 것이 후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간호사가 안내해 드릴게요. CT 촬영실에서 이상철은 차가운 침대에 누웠습니다. 기계 소리가 웅웅거리는 가운데 복잡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설마 뭔가 큰 병이 있는 건 아니겠지? 이상철의 마음에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가족들 얼굴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아직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지역과 지환,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수빈, 그리고 88세의 어머니 조웅래까지. 지금 내가 쓰러질 수는 없어. 이상철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CT 촬영이 끝난 후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가장 길게 느껴졌습니다. 대기실에 혼자 앉아있는 이상철의 모습은 평소보다 많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이상철님,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간호사의 부름에 이상철이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의사의 심각한 표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의사가 CT 필름을 보며 말했습니다. 결과가 나왔는데. 의사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환자에게 나쁜 소식을 전하는 것은 언제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췌장의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상철의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종양이요? 네. 크기도 상당하고 위치상 수술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상철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럼 암인가요? 이상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조직 검사를 해봐야 확실하지만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전이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전이. 이상철이 중얼거렸습니다. 갑자기 현실감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추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의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MRI와 조직 검사를 통해 정확한 상태를 파악한 후 치료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이상철은 의사의 말이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한 채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환자분, 괜찮으세요? 의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네. 이상철이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럼 얼마나 심각한 건가요?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의사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이상철의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술도 어렵고 항암 치료를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얼마나 살 수 있나요? 이상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가장 듣기 싫지만 가장 알고 싶은 질문이었습니다. 정확한 것은 추가 검사 후에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의사가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췌장암은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이상철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정년 퇴직 후 새로운 인생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죽음을 생각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가족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이상철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상철은 병원에서 나와 한참을 거리를 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떻게 말하지? 이상철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가족들에게 자신의 병을 알려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다정이는 어떻게 받아들일까?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33년간 함께 살아온 아내에게 이런 소식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지혁이는 독립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데 큰아들의 미래도 걱정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병 때문에 독립 계획을 포기하게 될까봐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환이와 수빈이도 아직 사회에 발을 내디딘 지 얼마 안 된 자식들이 걱정되었습니다. 어머니는 88세인데 이런 소식을 들으시면 조옥래를 생각하니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상철은 집 앞에 도착했지만 한동안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현관문 앞에 서서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떻게든 말해야 해. 이상철이 용기를 내어 문을 열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이상철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여보 왔어요? 검진은 어떻게 되었어요? 다정이 밝게 물었습니다. 별일 없었죠? 다정의 무심한 질문에 이상철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게 이상철이 말을 시작하려다 멈췄습니다. 왜요? 무슨 일 있어요? 다정이 남편의 이상한 분위기를 눈치챘습니다. 여보, 표정이 안 좋은데. 그때 수빈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빠 오셨어요? 건강검진 어떻게 나왔어요? 수빈의 밝은 목소리에 이상철의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수빈아. 이상철이 딸을 바라봤습니다. 24세의 막내딸이 이런 소식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을까? 아빠, 왜 그래요? 혹시 어디 아픈 곳 있어요? 수빈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가족들 다 모여봐. 이상철이 결심을 굳혔습니다. 중요한 얘기가 있어. 다정과 수빈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남편과 아버지의 심각한 표정에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지혁이와 지환이도 불러. 네. 수빈이 오빠들을 부르러 갔습니다. 잠시 후 가족들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조옥래도 지팡이를 짚고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아들? 조옥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88년을 살아온 할머니의 직감에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상철은 가족들의 얼굴을 하나씩 바라봤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소식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몰랐습니다. 오늘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이상철이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의 시선이 모두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췌장에 종양이 발견되었어. 순간 거실이 정적에 빠졌습니다. 종양? 다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암일 가능성이 높대. 이상철의 말에 다정이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안 돼요. 다정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여보가 암일 리 없어요. 엄마. 지혁이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하지만 지혁 자신도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빠. 정말이에요? 지환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빠가 농담하시는 거죠? 하지만 이상철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농담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빠 들었어? 수빈이 지혁에게 달려가며 울먹였습니다. 앞으로 아빠 어떻게 되는 거야? 수빈의 절규에 가족들의 마음이 더욱 무너졌습니다. 24세의 막내딸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수빈아, 진정해. 지혁이 동생을 달래려 했지만 자신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할머니. 조옥래가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습니다. 88세의 할머니는 아들의 소식을 듣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들아. 조옥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인 거니?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아픈다는 것은 자연의 섭리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이상철이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효도도 제대로 못 드렸는데. 무슨 소리야? 조옥래가 지팡이로 바닥을 쳤습니다. 너는 평생 효자였어.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치료하면 나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다정이 희망적으로 물었습니다. 의학이 많이 발달했다고 하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수술이 어렵다고 하셨어. 이상철이 힘들게 말했습니다. 항암 치료를 해야 한대. 그럼 항암 치료하면 되잖아요. 수빈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아빠 꼭 나을 거예요. 하지만 이상철의 표정은 밝아지지 않았습니다. 의사의 말을 통해 상황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췌장암은 예후가 좋지 않다고 하셨어. 이상철의 말에 가족들이 절망했습니다. 그럼 얼마나? 지환이 물으려다 말을 멈췄습니다. 차마 끝까지 묻기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정확한 것은 추가 검사를 해봐야 한대. 이상철이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거실에는 흐느끼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식에 가족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습니다. 정년 퇴직 후 새로운 시작을 꿈꾸던 가장의 병은 가족 전체에게 충격이었습니다. 특히 마처 세대의 현실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부모를 봉양하는 마지막 세대이면서 자식에게 부양받지 못하는 첫 세대인 이상철에게는 더욱 가혹한 현실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더 어려운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충격적인 병 소식을 들은 후 수빈은 혼란스러운 마음을 달래기 위해 이미 예정되어 있던 결혼정보회사 약속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 이게 중요한가? 수빈이 거울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니 오히려 더 서둘러야 할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병으로 인해 집안 경제 상황이 어려워질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좋은 조건의 남자를 만나서 안정적인 결혼을 하는 게 가족에게도 도움이 될 거야. 수빈이 자신을 다독이며 화장을 마쳤습니다. 24세의 어린 나이지만 현실 감각만큼은 누구보다 뛰어났습니다. 강남에 위치한 고급 결혼정보회사에 도착한 수빈은 담당 매니저를 만났습니다. 수빈님 안녕하세요. 오늘 좋은 분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매니저가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정말이요? 수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버지의 병 소식 때문에 우울했던 마음이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네, 조건도 정말 좋으시고요. 매니저가 프로필을 꺼내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41세이시고 대기업 임원이세요. 연봉도 상당하시고. 잠깐요. 수빈이 매니저의 말을 끊었습니다. 41세요? 네, 맞아요. 매니저가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17살 차이 나는데. 수빈이 당황했습니다. 나보고 17살 차이 나는 남자를 만나라는 거예요? 수빈의 목소리에 불만이 섞였습니다. 아무리 조건이 좋다고 해도 17살 차이는 너무 큰 나이 차이였습니다. 수빈님, 요즘 연상 결혼이 트렌드예요. 매니저가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이 차이가 있어도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시니까. 그래도 17살은 너무 많지 않아요? 수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아버지보다 5살밖에 어리지 않다고요. 하지만 수빈님 나이에 이런 조건의 남성 만나기는 쉽지 않아요. 매니저가 현실적으로 지적했습니다. 20대 중반 여성이 선호하는 30대 초반 남성들은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수빈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매니저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좋은 조건의 남성들은 대부분 자신보다 어린 여성을 선호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30대 초반에는 정말 괜찮은 분이 없나요? 수빈이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있긴 하지만 조건이 많이 떨어져요. 매니저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연봉도 낮고 외모도. 그리고 대부분 부모님과 동거하시는 분들이에요. 수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바로 자신의 두 오빠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30대 초반 남성들 중에 독립해서 살면서 연봉도 괜찮은 분들은 거의 다 여자친구가 있어요. 매니저의 현실적인 분석에 수빈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저 같은 조건으로는 어떤 분들이 적당한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빈님도 조건이 그리 좋은 편은 아니에요. 매니저의 직설적인 말에 수빈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패션 크리에이터라고 하셨지만 수입이 불안정하시고 가족 사항도. 매니저가 말을 흐렸습니다. 수빈의 집안 상황을 조사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버지 정년 퇴직하셨고 오빠들도 아직 독립 못하신 상황이시죠? 수빈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버지의 병 소식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는데도 집안 형편이 이미 좋지 않게 평가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연상 남성이 가장 좋은 선택이에요. 매니저가 다시 41세 남성의 프로필을 밀었습니다. 이분은 정말 괜찮으세요. 성격도 좋으시고. 수빈은 프로필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나쁘지 않은 외모였지만 확실히 나이가 느껴졌습니다. 한 번만 만나보세요. 매니저가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만나보시면 생각이 바뀔 수도 있어요. 수빈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버지의 병으로 인해 집안 경제가 어려워질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남성과의 결혼은 현실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이분이 나이 차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혀 신경 안 쓰세요. 매니저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오히려 젊은 여성과 결혼하고 싶어 하셔서. 아무래도 재혼이신가요? 수빈이 예상하고 물었습니다. 17살 연상이면서 결혼 의지가 강하다는 것은 보통 재혼을 의미했습니다. 네, 맞아요. 매니저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없으시고 이혼 사유도 성격 차이였어요. 수빈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17살 연상의 재혼까지. 좀 더 생각해 볼게요. 수빈이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수빈님, 너무 오래 고민하시면 다른 분에게 넘어갈 수도 있어요. 매니저가 압박했습니다. 이런 조건의 남성분들은 선택권이 많으시거든요. 수빈은 결혼정보회사를 나와서도 한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지역은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아버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충격적인 소식 때문에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역 대리님 괜찮으세요? 후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늘 좀 안 좋아 보이시는데. 아, 네. 괜찮습니다. 지역이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암이라니. 지역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어젯밤 독립을 위해 계약한 원룸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을 나갈 수 있을까? 지역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버지의 병 치료비도 만만치 않을 것이고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도 커질 것이 뻔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신만 독립해서 나간다는 것이 이기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휴대폰에 부동산에서 온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내일 열쇠 전달 가능합니다. 언제 시간 되시나요? 지역은 메시지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미 계약금까지 낸 상태였는데 이제 와서 취소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려야 하나? 지역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아버지의 병 소식 때문에 이미 충격받은 가족들에게 자신의 독립 계획까지 털어놓기가 어려웠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남편의 병 때문에 이미 충분히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계속 숨길 수도 없고 지역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독립 자체를 포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33세의 나이에 여전히 부모님께 얹혀 사는 것도 부담스러웠고 무엇보다 자신의 인생 계획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아야겠어. 지역이 현실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독립을 한다고 해서 가족을 외면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독립해서 월세를 절약한 만큼 집에 더 많은 생활비를 보탤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야, 그건 말이 안 돼. 지역이 자신의 생각을 반박했습니다. 월세를 내면서 생활비까지 따로 내는 것은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이었습니다. 아버지 말이 맞았습니다. 집에서 사는 것이 돈을 모으는 데는 훨씬 유리했습니다. 특히 아버지의 치료비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성재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성재야. 지혁아,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 성재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은호 얘기야. 지혁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버지 일로 정신이 없어서 은호와의 약속을 깜빡했습니다. 아, 은호. 오늘 고백하기로 했잖아. 성재가 상기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기회를 만들어줄게. 지혁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연애나 고백을 받을 여유가 있을까? 아버지의 병 소식 때문에 머릿속이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성재야, 사실. 지혁이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아버지의 병을 친구에게 털어놓기도 조심스러웠습니다. 뭐? 아니야, 괜찮아. 지혁이 결국 말을 삼켰습니다. 은호에게 고백을 받는 것과 아버지의 병은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그럼 칠시의 평소 카페로 와. 성재가 일방적으로 말했습니다. 은호는 내가 데리고 갈게. 전화가 끊긴 후 지혁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은호의 고백을 받아도 될까? 지혁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평소라면 기대되고 설레는 상황이었겠지만 지금은 가족 문제가 더 우선이었습니다. 비혼주의라고 했는데 지혁은 자신의 신념도 다시 생각해봤습니다. 아버지의 병을 보니 가족의 소중함이 더욱 느껴졌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정말 좋은 선택인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은호는 좋은 사람이야. 지혁이 은호를 떠올렸습니다. 대학 동아리 후배였지만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성공한 능력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밝고 긍정적인 성격이 매력적이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연애를 시작해도 될까? 지혁의 고민은 깊어졌습니다. 아버지의 병 치료로 바쁠 텐데 연인에게 충분한 시간을 할애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어려운 시기에 옆에서 지지해줄 사람이 있다면 큰 힘이 될 것 같기도 했습니다. 일단 만나서 이야기해보자. 지혁이 결심했습니다. 은호의 마음을 들어보고 자신의 상황도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혁은 평소보다 무거운 마음으로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면 아버지의 아픈 모습을 봐야 하고 카페에 가면 은호의 고백을 들어야 했습니다. 어느 쪽도 쉽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지하철에서 지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복잡할 줄 몰랐는데 33세의 나이에 겪는 현실의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독립 문제, 아버지의 병, 은호의 고백까지. 모든 것이 동시에 닥쳐온 상황에서 지혁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자. 지혁이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완벽한 해답은 없겠지만 최선을 다해 상황을 헤쳐나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카페에 도착한 지혁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은호의 고백을 들을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과연 지혁은 어떤 대답을 하게 될까요? 성재는 회사에서 일을 마치고 은호가 일하는 카페로 향했습니다. 오늘 저녁 은호가 지혁에게 고백할 기회를 만들어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걸음걸이는 무겁기만 했습니다. 지은호가 지혁을 오래전부터 짝사랑한 게 나에게 무슨 이득이 있을까? 성재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절친한 친구 지혁을 도와주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자신의 마음에 솔직해야 하는지 갈등했습니다. 은호의 카페에 도착한 성재는 창문 너머로 은호가 일하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밝은 미소로 손님들을 응대하는 은호의 모습이 사랑스러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도와준다고 하면 안 되는 건데. 성재가 자책했습니다. 친구를 위한 일이라고 하면서 속으로는 다른 계산을 하고 있는 자신이 비겁하게 느껴졌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간 성재를 본 은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성재 오빠, 일찍 왔네요. 응, 일이 일찍 끝나서. 성재가 어색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혁 선배는 언제 와요? 은호가 기대에 찬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오늘 드디어 자신의 마음을 전할 수 있다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7시에 온다고 했어. 성재가 시계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시간이 좀 있네. 네. 그럼 준비할 시간이 있겠네요. 은호가 신나하며 카페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오빠 정말 고마워요. 오빠가 아니었으면 용기 못 냈을 거예요. 은호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에 성재의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은호야. 성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정말 지혁이한테 고백할 거야? 네.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것 같아요. 은호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선배가 비혼주의라고 하지만 제 마음은 전해야겠어요. 성재는 은호의 확고한 의지를 보며 마지막으로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을까 망설였습니다. 만약 내가 지금 고백하면. 하지만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은호를 보니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은호야 혹시
결과가 좋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야? 성재가 우회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깔끔하게 포기할 거예요. 은호가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후회하지 않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고백할 거니까. 성재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지혁이 은호의 고백을 거절한다면 그때 자신에게 기회가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나는 은호가 상처받기를 바라는 건가? 성재가 자신의 마음을 깨닫고 놀랐습니다. 친구의 행복보다 자신의 욕심을 우선하고 있다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오빠 괜찮아요? 은호가 성재의 이상한 분위기를 눈치챘습니다. 표정이 안 좋은데. 아니야, 괜찮아. 성재가 억지로 웃었습니다. 은호야, 오늘 꼭 성공했으면 좋겠어. 성재의 말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은호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과 동시에 지혁이 거절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7시가 가까워졌습니다. 은호는 거울을 보며 마지막으로 외모를 점검했습니다. 오빠, 제가 어때요? 이상하지 않죠? 예뻐. 지혁이가 보면 깜짝 놀랄 거야. 성재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은호는 정말 예뻤습니다. 특히 설레는 마음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더욱 빛이 났습니다. 저런 표정으로 웃는 은호를 지혁이가 어떻게 거절할 수 있을까? 성재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비혼주의자라고 해도 은호 같은 여성의 고백을 받으면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지혁이 들어왔습니다. 늦었어? 지혁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언가에 깊이 고민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니야, 딱 맞춰 왔어. 성재가 지혁을 맞았습니다. 지혁 선배. 은호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안녕, 은호야. 지혁이 은호를 보며 미소를 지었지만 평소보다 어색했습니다. 오늘 아침 아버지의 충격적인 소식 때문에 마음의 여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뭐 마실래? 은호가 지혁에게 물었습니다. 아메리카노로 할게. 네. 은호가 커피를 준비하는 동안 성재와 지혁이 마주 앉았습니다. 지혁아, 괜찮아? 표정이 안 좋은데. 성재가 친구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응. 집에 좀 일이 있어서. 지혁이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심각한 일이야? 나중에 얘기할게. 지혁이 말을 흐렸습니다. 지금은 은호의 고백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은호가 커피를 가져다 주며 성재 옆에 앉았습니다. 카페에는 그들 말고 다른 손님이 없어서 조용한 분위기였습니다. 수정이는? 지혁이 물었습니다. 먼저 퇴근했어요. 은호가 대답했습니다. 오늘 일찍 문 닫을 거예요.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성재는 언제 자리를 비켜야 할지 타이밍을 재고 있었고 은호는 어떻게 고백을 시작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지혁은 아버지 생각 때문에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선배. 은호가 용기를 내어 말을 시작했습니다. 네. 지혁이 은호를 바라봤습니다. 저 선배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말을 드디어 꺼낼 순간이 온 것입니다. 성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는 화장실 좀 다녀올게. 성재가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하지만 화장실에 가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카페 구석에서 두 사람의 대화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은호와 지혁만 남게 되자 분위기가 더욱 긴장됐습니다. 은호야, 무슨 말인데? 지혁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은호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중요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선배. 저 정말 용기 내서 말하는 거예요. 은호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나 선배 좋아해요. 순간 카페 안이 정적에 빠졌습니다. 지혁은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막상 들으니 당황스러웠습니다. 은호야. 대학교 때부터 계속 좋아했어요. 은호가 계속해서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선배가 비혼주의라는 거 알아요. 하지만 제 마음은 전해야겠어서. 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오랫동안 품어온 마음을 드디어 털어놓는 순간이었습니다. 선배와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은호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인테리어 일할 때도, 봉사활동할 때도, 그냥 이렇게 카페에서 커피 마실 때도. 지혁은 은호의 진실한 고백을 들으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평소라면 비혼주의를 내세우며 정중히 거절했겠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아버지의 병 소식을 들은 후 가족의 소중함을 새삼 깨달았고 혼자 사는 것에 대한 회의도 들기 시작했습니다. 은호야. 지혁이 말을 시작하려는 순간 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선배가 부담스러워 하실까봐 걱정했어요. 은호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마음만 묻어두고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은호야, 고마워. 지혁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내 마음을 이렇게 솔직하게 말해줘서. 은호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혁의 반응이 예상과 달라서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지혁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내 상황이 좀 복잡해. 무슨 말씀이세요? 집에 어려운 일이 생겼어. 지혁이 아버지의 병 이야기를 꺼내려다 멈췄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말하기에는 너무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연애를 할 여유가 없을 것 같아. 지혁의 말에 은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아, 그렇구나. 미안해, 은호야. 지혁이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내 마음을 받아주지 못해서. 은호는 실망했지만 지혁의 진실한 태도에 더 이상 억지를 부릴 수 없었습니다. 괜찮아요, 선배. 은호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에요. 그때 성재가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의 무거운 분위기를 보고 결과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이상한데? 성재가 일부러 밝게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은호가 빨리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정리할 게 있어서. 은호가 카운터로 가서 뒷정리를 하는 동안 지혁과 성재가 마주 앉았습니다. 거절했구나. 성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응. 지금은 아닌 것 같아서. 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재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상처받은 은호가 안쓰러웠습니다. 은호야, 괜찮아? 성재가 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네, 괜찮아요. 은호가 강하게 대답했습니다. 후회 없이 마음을 전했으니까. 은호의 씩씩한 모습에 두 남자 모두 감동했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갈게. 지혁이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오늘 고생했어, 은호야. 네, 조심히 가세요. 은호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나간 후 혼자 남은 은호는 결국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막상 거절당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카페 밖에서 성재가 지혁을 불렀습니다. 지혁아, 정말 괜찮은 거야? 뭐가? 은호 거절한 거 말이야. 성재가 진심으로 물었습니다. 은호 같은 여자 흔하지 않아. 알아. 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말 아니야. 지혁이 집으로 향하는 길에 성재가 따라왔습니다. 무슨 일인데? 말해봐. 성재의 끈질긴 질문에 지혁이 결국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가 암 판정을 받으셨어. 성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오늘 아침에 알았어. 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췌장암이래. 지혁아. 성재가 친구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애할 여유가 없는 거구나. 응. 가족들도 충격받았고 치료비도 많이 들 것 같고. 지혁이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독립계획도 다시 생각해봐야겠어. 성재는 친구의 어려운 상황을 듣고 은호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접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친구를 위로하고 도와주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뭔가 도울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성재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고마워, 성재야. 지혁이 감동했습니다. 진짜 친구가 따로 없네. 두 남자는 밤거리를 걸으며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한편 카페에서 혼자 남은 은호는 정리를 마치고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은호가 씁쓸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자신의 마음을 전했으니까요. 새로운 시작을 해야겠어. 은호가 다짐했습니다. 지혁에 대한 마음을 정리하고 새로운 사랑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화는 이렇게 각자의 선택과 결심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상철의 암 진단으로 시작된 가족의 위기, 수빈의 현실적 고민, 지혁의 독립 갈등, 그리고 은호의 고백과 거절까지. 모든 등장인물들이 각자의 현실과 마주하며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과연 3화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이상철의 치료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지혁은 정말 독립을 포기할까요?
은호는 지역에 대한 마음을 정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성재는 은호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할까요? 마처 세대와 88만 원 세대의 갈등과 화해,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이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개인적인 상상과 예측으로 구성된 내용이며 실제 방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KBS 주말 드라마 화려한 날들은 매주 토요일, 일요일 저녁 8시 0분에 방영됩니다. 지금까지 드라마 예측으로 미리 보는 이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